당연히 후대했으니까 해석이 되겠죠. 우리가 당대를 살아가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이건 숟가락인데 이 숟가락은 어떤 의미가 있어라고 해석하고 드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00년쯤 지나서 숟가락을 들고 이게 뭘까?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뭐 하는 그런 거는 아마 1000년 뒤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000년 뒤에 우리가 숟가락을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이 숟가락을 쓰고 있지 않는다면 이 숟가락이 되게 이상한 종류의 어떤 물건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이 숟가락을 딱 꺼냈는데 왜? 이게 뭔데? 왜? Why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가서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빈 란을 둔 것은 오늘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내가 이걸 들으면서 왜, 무엇이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 더 이 강의가 인문학 강의이기 때문에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포맷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혹시 이걸 쓰지 않아도 뒤에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 이게 좀 제가 되게 어색해서 이걸 좀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것도 좀 써드리죠. 네. 이걸 쓰시겠어요? 네. 아니요. 아니, 칠판. 네, 칠판. 칠판이 컸었는데 작아진 것 같아요. 원래 저거였나? 제가 칠판을 하도 가득 채워서 쓰는 버릇이 있어서. 손이 다 있으시죠? 네. 이쪽으로 옮길까요? 네, 이제 오겠습니다. 보니까요. 네, 아니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지 않을까요? 네. 이쯤에 닿으면? 네.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오늘의 강의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진짜 너무 달달달 외웠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 이것은 아마 잊어버려지지도 않을 겁니다. 하도 달달달 외운 것들이어서. 근데 중국은 중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지금도 인도도 인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인더스 문명을 기초로 한 그 인도의 문명은 지금 인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 인도 문명의 100%라고 전제를 했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가 지금 인도와 갈라져 있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도 문명에는 인더스 문명은 인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인도라는 말도 정확하게 인도에 있고 중국이라는 말도 역시나 중국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쓰고 있고 이집트라는 말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집트로 쓰고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비롯해서요, 명확하게는 지금의 이라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분쟁이 많고 이슬람 국가 간의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게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여행 순위 안에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사실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투르키에, 지금의 우리는 투르키예라고 부르지만 우린 좀 연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터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르키예로 바뀐 것은 뭐 몇 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익숙한 걸로 쓰는 게 더 좋으니까 터키라는 이름을 지금부터는 제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터키는요, 사실은
유럽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로마 제국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알고 계세요? 로마 제국. 로마에서 생겼죠. 로마 제국인데 로마에서 생겼죠. 그죠? 로마 제국이 서로마라고 하는 것과 동로마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개로 갈라집니다. 서로마와 동로마가 갈라지는 요 시점이 뭐였냐면 기독교를 승인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 우리가 지금 터키라고 하는 곳을 배우고 있고 터키 아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런 곳들이 쫙 있잖아요. 자 그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그 레반트라고 하는 곳이고요. 터키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렀고요. 이때 아나톨리아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마와 동로마가 갈라지는 이때에 여기 이스라엘이 있던 곳은 레반트 이렇게 불렸습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갈라서 이야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터키도 아나톨리아 레반트 지역이라고 불렀고요. 뭐 이 레반트도 아나톨리아 지역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아시아의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게 아이고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 아시아는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리엔트라고도 불러요. 제가 왜 이런 지명들을 쫙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레반트, 아나톨리아, 뭐 아시아, 또 오리엔트 이건 전부 다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해가 뜨는 동쪽의 땅이라는 말이 아나톨리아도 레반트도 아시아도 그렇게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4대 문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동안 지구가 둥근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봤길래 이거를 동쪽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리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역사라는 말을 쓰고 자신의 그 저서를 이스토리아라고 합니다. 이스토리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탐구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탐구를 하면서 그것을 적어나가고 왜라고 하는 해석을 적어 넣었더니 그 안에 스토리가 정해지는데 그게 바로 역사가 되더라라는 말로 역사라는 말이 이때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승인이 되었을 때 이 기독교가 승인이 되면서 콘스탄티노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보신 적 있죠. 누군지는 명확히 몰라도 어쨌든 어서 낯익은 이름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노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엄마가 되게 아주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마 뒤에서 꼬셨겠죠, 아들을. 사실은 좀 이러이러해라고 하면서 보통 우리가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그 종교를 이끌어갔던 맥락을 유지를 했던 인물들이 대체로 다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으로 콘스탄티노스를 바꾼 것이죠.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 너희는 기독교는 땅 밑에서 또는 무덤에서 이런 데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부터 너희를 승인할 테니까 올라와서 이제부터는 종교로서의 종교를 행해도 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콘스탄티노스는 한 가지 결단을 더 합니다. 그 결단이 뭐였었냐면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굉장히 로마가 번성을 했던 제국이었잖아요. 기원전 한 700년에 로마가 시작이 돼서요. 기원 후 한 300년, 400년이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번성국가였습니다. 그 번성국가라고 하는 그 번성을 누리면서 제국이 어느 정도까지 커졌냐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유럽이라고 하는 땅 있잖아요. 유럽에는 뭐 여러 유럽이 있잖아요. 프랑스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뭐 이런 그 여러 유럽 땅이 거의 로마의 제국령 하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를 승인을 하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 번성했던 그 로마가 거의 그 혹시 여러분들 오랑캐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오랑캐를 우리말로는 오랑캐지만 그들 말로는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바르바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르바로들이 게르만족도 있고 반달족도 있고 고트족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들이 쫙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번성을 찾아서 로마의 문명을 찾아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최대 강국의 중심지였으니까 이 로마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 어떤 그 전쟁에 아니면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야욕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얘네들 등살에 우리가 못 살겠으니까 우리 이제 동로마로 이사를 가자라고 이사를 갑니다. 그곳이 바로 터키의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이지만 그때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고 불리는 콘스탄티노폴이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비잔틴 문화를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이전에 약한 그 동로마로 이사를 가기 이전에 한 4,000년 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4,000년으로부터 한 1800? 요때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곳을 우리는 아나톨리아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사실 이때 동로마라는 유럽 제국의 최강 국가를 만들었던 것도 사실은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잠깐만 기억해 달라고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를 지금 해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원전 3,500년 전의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는요, 이집트하고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역사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혹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소프라노하고 알토 사이에 있는 여성의 성부가 또 있어요. 그 성부를 뭐라고 부르죠? 메조소프라노라고 부릅니다. 자, 요 메조라고 하는 것은요, 메소 또는 메조 이렇게도 불리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라틴어의 계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 메조라고 하는 이 말은 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을 루나라고, 그 라틴어에서 루나라고 하는데 메조 루나, 요 메조루나는 사실 그 음식점 이름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메조루나라고 하는 게 반달입니다. 요 메소포타미아의 요 메소라고 하는 것은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요 사이 언저리쯤에 얘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네. 백그라운드 뮤직. 네. 그래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했는데, 이 문명의 시대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고 하는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집트가 먼저 문명을 이루었어, 아니야 메소포타미아가 먼저 문명을 이루었어가 계속 엎치락뒤치락을 했어요, 학계에서. 왜냐하면 얘네들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5천 년 전의 이야기이잖아요. 5천 년, 6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를 아무리 잘 해석한다고 해도 이때에 명확한 어떤 문건들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파라오, 피라미드 이런 것들입니다. 자,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분묘예요. 묘지잖아요. 왕의 분묘입니다. 자, 이거는 왕들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왕들이 아니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요? 그 사람들은 마스타바라고 하는 곳에 묻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가장 우리가 이집트 하면 이집트보다도 더 피라미드가 생각날 정도로 피라미드가 확 떠오르는데 메소포타미아 떠오르시는 거? 쇠기 문자 없어요. 그죠? 쇠기 문자 같은 것들은 서령 문자라고 하죠. 서령 문자 얘네는 그럼 무슨 문자죠? 상형 문자잖아요. 쇠기 문자와 상형 문자 문자의 체계부터가 달라요. 얘네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 문자 체계부터가 다릅니다. 쇠기 문자는요. 진흙판에다가 철필 같은 게 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갈대가 뾰족하잖아요. 그 끝이 이렇게 잘라내면 갈대로 긁어갖고 이걸 기록을 했었는데 얘네는 이걸 그림으로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문명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보고 있던 시선 자체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비슷한 지역에서 생성이 돼요. 더군다나 자, 이집트는 제가 이게 사진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군요. 조금 이따가 사진에서 한번 그림에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테지만 보시면 되게 가까운 지역에서 여러분들 혹시 그 뭐 나일 삼각주 이런 거 뭐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 나일 삼각주로부터 시작해서 반달 형태로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풍부한 어떤 물산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에 걸쳐 있을 정도로 방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집트 하면 분묘가 떠오르는데 메소포타미아 하면 잘 모르겠어. 떠오르는 게 잘 없어.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제가 왜, why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일까요? 건축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피라미드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 우와 하는 그 돌로 쌓아 올린 돌무더기가 있는데 얘네는 그 무더기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얘네가 뭘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알도록 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여기가 빠졌네요. 지구라트, 한글로 써놓을까요? 자, 지구라트라고 하는 요것이 있었습니다. 자, 쟤는 뭘로 만들어졌죠? 돌로 만들어졌는데 얘는 뭘로 만들어졌을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어도비라고 하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더군다나 어도비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을 단단하게 만들면 이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흙의 물성을 단단한 물성으로 바꾸는 걸 소성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벽돌 이렇게 부릅니다. 벽돌 또는 도자기 이렇게 부르죠. 벽돌이나 도자기였으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가? 근데 얘네는 이 어도비라고 하는 애는 그렇게 만들어진 애가 아니고요. 진흙을 주물럭 해서 얘를 벽돌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햇볕에다 그냥 말리는 거예요. 햇볕에다 그냥 말리면 얘가 단단하게 바뀝니다. 그 단단하게 바뀐 것을 걔를 어도비를 쌓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할 때 그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거 아시죠? 그 역청을 그렇죠. 역청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또 그 위에다 놓고 하면서 계속해서 얘네들을 쌓아 올립니다. 어느 정도로 쌓아 올리냐면요. 거의 피라미드 크기와 맞먹을 정도로 쌓아 올립니다. 걔네들은 뭐였냐면 얘는 분묘였지만 걔네들은
뭘 것 같으세요? 신전재단이었어요.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네의 대표 선수, 건축의 대표 선수는 신전이고 쟤네의 대표 선수는 분면에 왜 비슷한 지역에서 똑같이 문명을 일으키면서 살았는데 왜 달랐지? 라고 하는 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소포타미아는요,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죽지도 않고 조금 있다가 하늘의 별과 합치돼서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거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전쟁 속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으면서 늘 누군가에게 기댔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신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만들어서 전쟁이 만들어지면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 신에게 의탁했는데 그 신에게 의탁하다 보니까 신이 내려주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러면서 막 이겨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막 번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는 그거에 비해서 한쪽으로는 홍해 바다가 지키고 있죠. 한쪽으로는 지중해 저 위쪽이 지키고 있죠. 한쪽으로는 막 혹시 아프리카 그 아래쪽이 전체적으로 다 그 사막 지역 같은 거여서 여기를 침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보다는 평화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평화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세라고 하는 내세관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들이라면 전쟁에 매일 시달려야 되는 이들과 늘 평화로웠던 이들 사이에서 어느 쪽이 훨씬 더 도덕적일 것 같으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팍해지고 내가 막 모든 게 너무 힘들면 사실 도덕성이 살짝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도덕성이 없는 게 DNA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 사람들이 왜 ISA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대놓고 사람들 잡아다가 막 처단하고 뭐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뭐 수니파 뭐의 이름으로 막 처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도덕적인 감수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도 아마 이때부터 그런 DNA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기로 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사실 두 개가 공존하면서 계속 둘이 누가 더 그 문명이 훨씬 더 셌지? 문명이 훨씬 더 화려하게 발달을 했지?를 들여다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둘은 엎치락저치락 하면서 자웅을 겨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여기까지만 하고 접어놓고 오늘은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집트가 문명이 먼저야 이거 갖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가 먼저야 메소포타미아가 먼저야 그래가지고 싸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끝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이거를 이것도 저의 해석이고 제가 어떤 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믿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전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역사의 진실은 해석된 과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석된 과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걸 믿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믿는 해석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적인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메소포타미아가 이집트보다는 먼저였어 라고 하는 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인류가 우리가 인류 비슷한 우리의 아주 직접적인 조상 말고 인류 비슷한 게 지구가 46만 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쭉 계속 이렇게 지구가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약 한 70만 년 전쯤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원숭이는 아니야. 침팬치도 아니야. 근데 사람이라 그러기에는 조금 이상해 라고 하는 것으로 진화된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지난 학기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의 직접적인 인류이자 조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70만 년 전쯤에 70만 년 이때쯤에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요 이전과 이후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는 호모 사피엔스, 이런 사람들이 쭉 그 어떤 자신들의 인류의 그 변화와 진화 과정 같은 걸 만나기도 하고, 또는 빙하기 같은 것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빙하기에는 역사가 완전히 엎어지고 새로운 어떤 역사가 쓰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약 한 4만 년 전쯤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르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우리의 직접적인 인류가 지구상을 누비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처음에 어디에서 사람이 인류가 그럼 만들어졌지? 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지역설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 지역설이 있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낸 게 하나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이때 도래를 합니다. 요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어느 정도 70만 년에서 69만 년 정도를 계속 지나오다가 한 10,000년 정도가 됐을 때, 1만 년 정도가 됐을 때 우리는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어마어마한 혁명을 만들어낸 기계가 하나가 있죠. 뭘까요? 컴퓨터입니다. 그죠?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 어마어마한 그 발전? 이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폴더폰이라고 하는 거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는데,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게 나오면서 뭐 앱을 뭘 깔아야 될지도 모르고 진짜 정신이 없어서 에휴 죽어야지 이럴 때가 전 아주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한번 블루 스크린이 뜨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 아들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그것만큼의 혁명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 혁명이 뭐였을까요? 그 혁명이 문자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문명기가 돼야 만들어져요. 뭐였죠? 누가 말씀하셨는데? 농업이었습니다. 자, 이 농업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농업이 있어서 사람들이 빵을 구워 먹을 줄 알게 됐다. 그래서 농사가 건전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쩌다 보니 번개불에 맞은 밀가루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냥을 하거나 수렵을 하거나 이런 그 약탈 경제를 버려버리고 정착을 했을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움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맨날 싸워요. 싸움만 해, 맨날. 내가 맞아, 그게 맞아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여 다니지 않아도 뭘 할 수 있죠? 먹을 걸 매번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과 있네. 그러고 사과 딱딱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다른 걸 먹을 걸 찾으러 다녔던 게 약탈 경제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냥을 하러 다니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노매드라고 하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죠? 정착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잘하셔서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됩니다. 자, 정착을 했잖아요. 이제 정착을 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정착을 했으면 일을 해야죠. 그죠? 일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딘가에 정착을 했으면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죠? 집을 만들어야죠. 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집을 안 만들었어요?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처음 탁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인류가 됐어. 그 이전에 또 인류가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어딘가에서 땅을 팠는데 또 그 이전 인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루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딱 이렇게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화의 과정을 거치자마자 바로 자, 지금부터 망치 들어! 자, 지금부터 삽 들어! 이러면서 집을 짓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냥 한 대에서 잤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비마저, 진눈깨비마저 또 자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확 물어뜯어. 그러면 내 삶은 거기에서 끝이 나요. 그러면 방어기제가 생기겠죠. 방어기제가 생기니까 뭘 했을까요? 추위를 피해서 비를 맞지 않는 곳을 찾아서 헤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원숭이과, 우리가 원숭이과, 그러니까 침팬지과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을 가능성을 가장 많이 점칩니다. 근데 나무 위에서 자다 보니까 이제 침팬지가 아니야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걸로 그냥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아, 가만히 보니까 새도 집을 짓고 또 두더지도 집을 파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한 자리를 찾아 들어갔을 겁니다. 그게 바로 케이브 쉘터라고 하는 안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이게 바로 케이브 쉘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케이브 쉘터에는요 1인 1동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 저 들에 나가서 이거 내 동굴, 저거 네 동굴. 그래서 1인 1동굴, 1인 1딱도 아니고 1인 1동굴을 가질 수는 절대 없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한 가족 한 동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족에 한 동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족이 일단 찾아서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자, 들어갔는데 한 가족 한 동굴이 다 주어지면 아파트처럼 하나씩 주어지면 좋겠는데 정해져 있어요. 이놈의 케이브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죠? 사회가 생겨납니다. 그죠? 사회가 생겨나면 제일 먼저 사회가 생겼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대장을 뽑아요. 누가 대장이 되죠? 힘센 놈들이 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견한 가족이 힘 센 놈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도 허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위계질서라고 하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런 계급사회가 이 사회에서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대에서 자다가 그냥 죽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족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보세요. 막 팔이 손이 다 막 이렇게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쫓겨나서 동굴과 비슷한 걸 찾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위 그늘 집자리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바위라는 말을 쓰고 그 쉘터는 어딘가에 몸을
의탁하거나 숨길 수 있는 은신처라는 말에 쉘터를 아까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케이브 쉘터라고 불렀는데요. 얘네는 바위 밑에 있으니까 락 쉘터라고 불렀습니다. 자, 요거는 바닥도 있고 천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케이브와 비슷한, 동굴과 비슷한 역할은 해주지만 뭔가 미진해. 뭔가 미진해서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다가 이런 어떤 천막 같은 것들을 치기 시작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고 싶었다? 동굴과 유사한 것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동굴과 유사한 것들을 만들다 보니 이 락쉘터는 그러면 1인 1 쉘터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내가 1인 1 집을 한번 만들어 보지 뭐 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뭘 했을까요? 제일 그 동굴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땅을 파면 됐을 거예요. 그죠? 땅을 팠더니 천장은 없어. 천장은 없지만 다 막혀 있잖아요. 다 막혀 있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움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서 요 시대에, 그러니까 BC 18,000년 전은 제가 신석기 시대가 언제 생겼다 그랬죠? 만 년 전이니까 이 18,000년 전이라는 건 신석기 시대 거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곳곳에서 동굴들이 막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거기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탄소 동위 원소라든가 뭐 지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합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는데 이 발굴을 할 때 여러 가지 이게 도대체 연대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걸 따질 때 탄소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걸 쓰거나 아니면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를 보게 됩니다. 가서 이 알타미라 동굴 같은 게 처음 발견된 게 이 알타미라 동굴이에요. 스페인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그 한 고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고고학자가 자기 딸을 데리고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7살짜리 꼬맹이였었는데 그 딸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찾은 건 아니고요. 그 딸내미가 찾아줍니다. 왜냐하면 몸집이 작으니까 동굴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걸 어쨌든 밀어 넣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고 쳐도 아빠라면 키가 커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꼬맹이는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갔어요.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사우토올라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알립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게요? 불명예로 화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너의 그 고고학자라는 아마추어인데, 더군다나 프로도 아닌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너의 명예를 위해서 가짜를 보여준 거야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잠깐만 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 알타미라 동굴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문화재 훼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 이 동굴을 똑같이 실사판하고 똑같이 만드는 작업을 해서 동굴에는 못 들어가요.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옆에 동굴하고 똑같은 실사판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 돌도끼 들고 뛰어다니면서 이 소나 잡아먹고 그러던 애들이 이걸 그렸다라고 믿어지시겠어요? 안 믿었어요. 더군다나 18,000년 전, 기원전 18,000년이면 그때 한 이게 19세기 중반쯤에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으니까 한 2만 년 전 거잖아요. 2만 년 전에 이렇게 선명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아무도 안 믿은 거죠. 근데 자
이런 애들, 이게 모사를 한 거예요. 모사를 했는데 이 근육 한번 보세요. 이 근육과 털과 이런 것들을 이들이 그림으로 그려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암각이잖아요. 암각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바위들은 울룩불룩해요. 바위가 평평하게 그 미장한 그 시멘트로 미장해 놓은 것처럼 평평한 거 못 보셨잖아요. 바위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바위들이 울룩불룩한데 그 울룩불룩한 데를 근육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누가 믿었겠냐고요, 이거를.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소, 이것들을 피카소도 보러 갔겠죠?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이니까 가서 나도 구경을 해야지 그러고 들어갔겠죠? 가서 봤더니 이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흉내내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타미라 이후에 모든 것은 퇴보했어. 모든 예술은 퇴보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타미라 동굴의 그 원시인들이 그려낸 것보다 내가 더 잘 그릴 자신도 없지만 누구도 이걸 그려낼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직접 들어가 보면 그 감동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피카소가 아마 피카소를 거의 마지막으로 해서 동굴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요. 조금 있다가 한 20몇 년 정도가 지났어요. 자, 아까 그거는 19세기 후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19세기 초반 정도가 됐는데 그때부터 와, 한두 개가 아닌 게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사우트올라를 비판하고 비평하고 네가 이런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화병을 들어서 죽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사우트올라의 무덤에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자, 근데 가봤더니 자, 이거 뭐예요? 소였잖아요. 요 소는 지금은 멸종이 된 오록스라고 하는 소인 것 같아요. 그런 소들이 어머,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스페인이 아니라 프랑스의 도르도뉴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도르도뉴 지방에 특히 몽티냑이라고 하는 도르도뉴가 이렇게 쫙 있으면 거기에 계곡이 베제르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몇 수십 킬로가 이렇게 쫙 마련이 돼 있는데 얘네는 이 계곡의 특징은 뭐냐면요. 되게 그 바위가 물러요. 바위가 물러서 이렇게 손으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쇠로 이렇게 파면 그게 파질 정도입니다. 근데 얘네가 산소하고 딱 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단단하게 뭉쳐요. 그런 그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지질이었던 것이죠. 그 베제르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몽티냑 마을에 그 동네에 놀러 갔던 꼬맹이들이, 그러니까 그 몽티냑에 살았던 애들이 아니고 몽티냑에 놀러 간 애들이 찾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아까도 꼬맹이가 찾아내더니 이번에는 또 그 동네 애들이 아니라 딴 동네 애들이 이거를 찾아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자, why? 술래잡기를 했어요. 술래잡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겁이 없이 거길 들어갔어요. 왜? 이 동네에서 여기는 금기예요. 여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동굴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바람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거기에 미끄러져서 들어간 것이죠. 그러고 얼른 뛰어나와서 그때 고고학에 관심을 약간 가지고 있던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과 같이 이게 베제르 계곡이에요. 이게 몇 킬로가 이렇게 쫙 이 베제르 계곡에 이 돌이요, 사실은 여기 보면 사람들이 파서 이 안에서 피신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때 같은 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것도 있고요. 뭐 그렇게 전쟁의 시기에 이렇게 파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그러한 계곡입니다. 와, 되게 평화로운, 몽티냑이 이런 곳인데 되게 평화로운 곳인데 요놈들이 놀러 왔다가 여기에서 이게 계곡, 여기 들어가는 여기가 되게 좁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들어가면 안 돼 그러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긴 들어가면 마녀가 나를 집어삼킬 거야 라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면 얘네들이 못 들어갔겠죠. 근데 얘네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신부님을 통해서 이곳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조그만 요 입구로 들어가서 수백 미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한쪽으로 또 두 쪽으로 또 두 쪽으로 해서 4쪽으로 갈라지는 벽면이 있는데 거기마다 짐승들의 형태가 다 다른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모든 이거 말고도 그 제가 그 라스코 아까 알타미라도 얘기했지만 이건 라스코라고 하는데 라스코 말고도 그 프랑스 지방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동굴들이 발견이 됩니다. 쇼베 동굴도 발견이 되고 동굴이 발견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동물들 아까 보셨잖아요. 자, 동물들만 그려져 있는데 사람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재단이거나 뭐 그러면 사람의 흔적이 있었을 수 있는데 여기 테메노스라고 불리는 신성지역 아니면 뭐 제사지역 이런 곳이라면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서 이상하다 그러고 있던 차에 라스코 동굴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 여기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 넓은 동굴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주 좁은 계곡, 여기 계곡이라고 해요. 좁은 계곡을 들어가면 물이 졸졸 흘러서 이렇게 움푹하게 여기 샘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 샘이 있는 여기 요 벽에 사람처럼 생긴 게 하나 누워 있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까 알타미라보다는 조금 그림이 약간 좀 그렇죠? 피카소의 그 조상들이어서 그런지 피카소라든가 뭐 스페인의 뭐 화가들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어쨌든 뭐 그랬는데 이 라스코 동굴에서 보니까 이게 좀 이게 전부 다 이거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소인 것 같기도 하고 사슴인 것 같기도 하고 멧돼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동물들이 막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근데 여기 샘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소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하나 누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가 사람이 아니야. 부리가 이렇게 있어. 새예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장대 같은 거에 이렇게 새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소떼 이렇게 부르잖아요. 소떼처럼 생긴 이런 애가 하나가 옆에 있어요. 근데 미술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고대 미술에는 언어가 다 있어요. 고대 미술에서 이 새를 상징하는 언어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자유였습니다. 자유. 그리고 또 하나의 언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과 권위가 뭐였었냐면 하늘을 날아서 하늘 가까이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의 아파치들이 있잖아요. 인디안 추장들이 머리에 쓰는 게 뭐죠? 새털 달린 것 같은 그런 관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언어가 그 자유와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은 샤먼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자, 이 샤먼이 창을 찔러 넣었는데 얘가 슬픈 눈으로 자기 배에서 뚝뚝 떨어지는 창자를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엑스터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엑스터시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렇게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갔던 이 동물들을 그 죄사함을 자기가 받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 사람은 샤먼이니까 아마 무당이었겠죠. 무당이 여기에서 이 제를 올리고 이 죽어가는 이 아이의 명복을 빌고 자기는 엑스터시에 빠져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엑스터시에 빠진 건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눈이 가는 곳이 한 곳 있지 않으세요? 눈이 그죠? 가시죠?
남성의 중요한 부위가 다른 팔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올라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엑스터시에 빠졌고요.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가 똑같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이 솥대의 지팡이를 들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샤먼이었을 거다. 그리고 여기는 이 슬픈, 진짜 슬프지 않아요? 이 눈? 슬픈 눈으로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소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구나. 그렇다면 동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택이었잖아요. 주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찾아보니까 지층을 검사를 했어요. 지층 검사를 했더니 단일 지층이에요. 사람이 한 번도 살았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서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횃불을 켜고 이랬던 증거들만 고스란히 2만 년 동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라스코 벽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요거예요. 요 광경인데 이 검은 소와 요 오록스라고 보이는 황소가 둘이 서로 양쪽으로 싸우다가 뭐 어떻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양쪽으로 도망을 가는 질주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옆에서 그렸잖아요. 옆에서 그렸는데 여기가 훨씬 크고 여기가 어때요? 작죠? 뭘까요? 투시도법, 원근법으로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원시인들이 이렇게 원근법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18,000년 전의 선사의 조상들, 인류들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로 넘어가면요, 이집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케이브의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문명이 신석기가 되면 사람들이 분명히 집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하면서 이제 집을 만들었어. 그러면 집이 하나가 모이고 흙을 파고 땅을 파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위에다가 뭐 천막 같은 것들을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뭐 사냥을 하고 남은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었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사 시대의 첫 번째로 자신들의 손으로 건축 행위를 한 것을 움집, 수열주거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TP라고 불리는 천막을 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모여 살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약탈 경제를 해야 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썼던 텐트 형태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집이 있으면 사람들이 대체로는요 그 집이 살기 좋은 곳에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죠? 배, 산, 임수.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라고 그 배산 임수 싫었겠어요? 물 있고 산 있고 아늑하고 그래서 바람도 막아주고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던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몇 명이 모여서 지었어요. 근데 살기 좋은 곳은 누구나 다 눈독을 들여. 그죠? 우리도 옛날에 아파트 그 청약 같은 거 보면 막 1000대1 막 이렇게 몰리잖아요. 근데 저 시골 어디 제일 우리가 잘 이렇게 발전이 안 됐는 데가 어디죠? 전라도 쪽이 좀 우리나라는 제일 안 됐어요. 그죠? 전라도 쪽 어디에 저 목포 저 후미진 곳에 아파트를 지어. 청약률이 1000대1? 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그랬습니다. 청약률 1000대1인 지역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그 옆에 와서 또 집을 지어. 또 와서 또 져.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집을 팠다가 딴 데로 가고 또 팠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랬을 때는 거기가 뭐 흔적이 남아있어도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던 첫 번째 도시는 어디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 첫 번째 도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첫 번째 도시는 기원전. 자, 제가 아까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집트도 요 비슷한 때고요. 거기서 몇백 년 왔다 갔다 해요. 이집트도 요 비슷한 때고, 메소포타미아도 요 비슷한 때고, 인도도 중국도 다 요 비슷한 때예요. 다만 인도하고 중국이 약간 늦어요. 그 파미르고 원이 있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자신들만의 중화의 개념, 인도의 개념 뭐 그런 것들로 자신들끼리 만들다 보니까 약간 몇백 년이 늦습니다. 근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비슷비슷한 지역인데 지금 얘네들은요 약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6,500년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500년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8,500년경. 어떤 사람들은 이걸 7,000년으로 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먼 시대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라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때쯤일 거야 라고 학자들이 동의한 게 요 기원전은 6,500년경입니다. 어디에 생기냐면요. 제가 아까 터키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터키의 여기가 아나톨리아 지방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리아, 레바논, 뭐 팔레스타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레반트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이쪽에서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에서 여기 그리스가 이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바라본 문명의 땅이 오리엔트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바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 인도양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홍해가 있고 여기 이집트가 여기 지금 이집트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집트가 이렇게 쫙 아프리카 대륙이 쫙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이 지역에 지금 이건 뭐 샤탈휘크, 카탈휘크, 뭐 차탈회웨크 뭐 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게 유네스코에서 이름을 정하면서 하나로 정했습니다. 이걸 차탈회위크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근데 카탈휘익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저기 써 있는 대로 샤탈휘익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유네스코에서 정한 이름이 요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탈회웨크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요르단이 있고 또 이집트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이런 곳에 예리코라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리코를 우리는 뭐라고 여리고라고 부르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이거 아시죠? 그 여리고 땅입니다. 그 여리고 땅에 기원전 6,500년 전 경에 최초의 도시들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네. 해도 돼요? 네. 네. 하면 집중해요. 의자 앉으세요. 자,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차탈회위크 그냥 사실은 저는 입에 붙은 게 카탈휘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에 붙은 대로 그냥 카탈휘익이라고 해도 차탈회위크로 들어주세요. 네. 이 카탈휘익이라고 하는 곳과 예리코라고 하는 두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발견을 하고 보니까
둘 다 기원전 한 6,500년 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보는 견해가 다 달라서 이걸 명확히 6,500년이야 문서에 나왔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그 언저리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메소포타미아가 여기입니다. 자, 신기한 거는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기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즘에 메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호멧이 태어나면서 이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제가 아까 신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성지로서의 역할이 그러니까 땅의 DNA라고 할 수 있는 게 벌써 이미 여기에서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아까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거 피라미드, 또 메소포타미아 하면 생각나는 거 지구라트, 이렇게 두 개를 보자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요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문명의 세기를 가늠하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변해서 우리가 아는 그걸로 변했어? 라고 하는 것까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적어서 조금 점핑을 좀 많이 해야,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집중하시고 반응이 많잖아요. 그럼 막 옆에 거를 막 가져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것도 말해주고 싶고 저것도 말해드리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시간이 늦어져서 다 못 끝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막 이걸 가져다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자꾸만 좀 시간이 늘어나는데 오늘은 어떻게든 좀 맞춰봐야 될 것 같다는 불안함이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을 배우게 될 건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잠깐 접어두고 그럼 처음 인류들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래서 첫 번째 생겨난 도시가 어떤 모양이야, 어떻게 생겼었어 라고 하는 걸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사시대에는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석기 시대가 아니었어도 그 이전에도 이미 어디에서 쫓겨난? 동굴에서 쫓겨난, 바위그늘 집자리에서 쫓겨난 그 인물들이 뭘 했을 것이다? 건축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운집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운막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선사시대 운막이라든가 이런 그 막집 구조 같은 것들, 요런 곳들이 기원전 한 4만 년 전경의 것이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기도 하고 있어서 그게 분명히 그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걸 우리가 TP, 인디언 TP라고 부르는데, 요 TP의 종류와 수혈주거라고 부르는 옹집의 종류가 두 가지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그때인데, 이런 걸 웅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동굴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인데, 자, 여기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는 카탈휘이크, 하나는 예리코, 제가 이렇게 써 두었습니다. 자, 하나는 진품이고요, 하나는 가품이에요. 어떤 게 진품인 것 같이 보이세요? 아무래도 위에 거가 조금 뭔가 이렇게 투시도적인 그림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리코를 아마 복원을 하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라고 하고, 카탈휘익도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카탈휘이크에 들어가서 발굴을 하고 보니까 거기 신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이라고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데에 있는 기물들과 다른 집에 무슨 기물 같은 거 두고 쓰잖아요. 기물과 장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도 신전이었을 거야. 제사 공간이 테메노스 공간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기에 벽체의 벽화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있는데, 요거는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최고는 이 옛고자예요. 가장 오래된 풍경화이면서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가 기원전 6,500년경에 그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도시가 만들어지던 이때에 테메노스가 만들어지면서 그 벽에 그려져 있는데 요게 뭐냐면요. 요거가 뭘까요? 요거. 아무래도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지도라면 요게 뭐죠? 길이겠죠? 길이 있고 거기에 집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런 집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가론 이렇게 부릅니다. 요 메가론은요 나중에 뭐의 원형이 되냐면 그리스에 가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죠? 그렇죠. 신전이죠. 파르테논이라든가 뭐 제우스 신전이라든가 아마테우스 뭐 그런 신전을 보시게 되는 그 신전의 평면을 우리는 메가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메가론의 평면에 기초가 되었던 게 요 메가론의 형태인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서 올라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카탈휘익을 가서 여기가 카탈휘익인데요. 여기는 해발 고도가 한 2,0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피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적으로부터의 침략이나 이런 것도 덜 받았을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올라가서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부분이 발굴이 되어서 이 발굴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가 여기예요. 이렇게 발굴지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발굴지가 나타났는데 얘네들을 이 발굴지를 몇 군데를 발굴해서 보고 나니까 집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흙을 소성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불에다가 구워서 성질을 바꾼 걸 소성이라고 해요. 소성이 되면 벽돌이나 도자기가 된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뭐라 그랬죠? 어도비라고 그래서 그냥 흙을 그대로 햇볕에 말린 거예요. 말린 애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 그 역청 때문인지 뭔지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되게 불안했던 거예요. 구조적으로 불안하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얘네 집은 얘네 집에 기대 있고 얘네 집은 얘네 집에 기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을까요? 창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현관문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다녀? 현관문도 없고 창도 없으면 어디로 다녀? 올라갈 데가 딱 한 군데 있죠? 옥상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옥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다 서 있어. 그래서 이 옥상으로 올라다니는 이러한 집들을 이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과 집이 이렇게 다 기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은 재료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그래서 조금만 걸핏하면 푹 쓰러져. 그러니까 얘네 집과 얘네 집이 같이 뭉쳐서 집을 지으면서 서로 기대고 구조를 완충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있어야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다니기도 했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길들이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광장과 같은 공터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공터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는 뭘 하는 공간인가 봤더니 뭘 할 것 같으세요? 모여서 아니 그냥 회의하는 우리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기원전 6,50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 테메노스는 따로 있다니까요. 집이 이렇게 큰 게. 여기서 이 자급자족 시대에는 아직 시장이 안 만들어졌어요. 가축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예, 가축을 길러야 되는데 이 좁은 흙더미로 만들어진 집 안에다 가축을 기르지는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간에 가축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그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을 하수를 흘려보내는 것, 또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 이런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 모여서 살다 보면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요 주변에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공동 키우는 거. 근데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있어서 요 집과 우리 집에 우리
요 집과 우리 집에 우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하는 장소였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넓은 공터가 광장의 형태로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집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 내부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로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서 축제도 하고, 실제로 이 위에서 축제를 한 것 같아요. 이 위에서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흙으로만 얘를 만들었다면 이 위에서 뛰고 방방 뛰고 축제를 하고 춤을 췄다면 어땠을까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재를 사용할 줄 알았던 거예요. 움집에서부터 이미 목재를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분에 여기는 근데 흙 말고 목재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공간이 아니면 이런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다 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여기 구조가 필요한 공간은 이런 목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필요한 공간에 목재를 사용했는데 이런 목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큰 목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의 규모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집과 이 집 사이에 이렇게 빈 터를 두어서 아마도 가축을, 이때부터 가축을 기르기, 제일 먼저 가축이 된 게 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축이 된 게 소, 뭐 양, 낙타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카탈휘크의 집들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집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른 집은 크기도 컸지만 기물들이 달랐습니다. 그 기물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뭐 같으세요? 소의 두개골을 장식을 하는 겁니다. 자, 소는 아까 우리 동굴에서도 소 많이 보셨잖아요. 소는 신성의 대상이었고 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신성시하는 거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우스가 소로 변하는 거, 소로 자주 변하잖아요. 제우스가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힘과 권력, 신성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특히나 농경 생활을 시작하는 곳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이 뭐였죠? 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서 소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고 나면 이것을 여기에다가 장식을 해 둡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부크라니아라고 불러요. 아마도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 부크라니아라고 하는 걸 처음 알고 부크라니아를 찾았더니 계속 우크라이나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혹시 찾을 때는 부크라니아라고 하는 것으로 찾으면 잘 안 나오고요. 요 원어인 BUCRANIA 요걸로 찾으셔야 거기 아마 제가 써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로 찾으면 우크라이나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러 갈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우크라이나가 나와요? 아마 이러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동굴 벽화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되게 비슷한 벽화들이 이 안에 있는가 하면, 아까 봤던 그 최초의 지도, 최초의 풍경화라고 불렸던 그 지도도 여기 벽화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번 가서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그 메가론이라고 하는 집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뭉쳐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뭐 같으세요? 풍경화야. 풍경화. 멀리 보이는 산이겠죠. 멀리 보이는 산이니까 집보다는 작아. 근데 산이 왜 털이 났어? 이게 화산을 표현한 거예요. 화산이 터지는 걸 표현한 거예요. 멀리 보이는 산에서 여기가 터키라고 하는 것도 이 지질이 그 화산지대에 속했기 때문에 화산이 터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로 도망을 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탈휘크의 집들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 부크라이나를 장식하는 이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나 로마의 신전에도 이 부크라이나를 이렇게 장식하는, 요거는 그리스의 신전, 로마의 신전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크라이나를 장식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거, 크레타 문명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크레타 문명은요 궁전 전체가 다 솥불이에요. 솥불로 장식을 하고, 왜냐하면 그 크레타라고 하는 그 문명 자체가 유럽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에우로페를 누가 데리고 갔죠? 제우스가 하얀 소로 변해서 걔를 업고 거기로 가서 그 섬에다가 가둬둔 게 유럽의 기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솥불 장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이 부크라이나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의 신전에까지도 이 부크라이나 장식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이죠. 예리코는 어땠냐면, 예리코도 마찬가지로 이런 집을 그 어도비를 사용해서 했었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도시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 지역 예리코는 제가 아까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뭐가 나왔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건축이 뭐가 나왔어요?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뭐 성이 나옵니다. 기원전 6,500년 전에 성벽이 나왔어요. 이겁니다. 이게 성벽이에요. 이게 성벽인데, 요게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해자처럼 생긴 이렇게 계곡 형태? 요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국어 같은 것들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을 혹시 누가 쳐들어오나 이런 걸 보는 막루가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 막루가 요거고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몇천 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그 땅이 묻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20m 정도가 땅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제리코라고도 하고 예리코라고도 하고 여리고라고도 하는 이 지역은 20m 땅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땅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 요 성벽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경악을 하게 했죠. 이때 벌써 이런 성벽을 짓는 도시가 생겼다고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자, 공이 얘네들 공이 요게 5m예요. 5m, 10m, 15m, 20m 정도. 요 집에 여기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집이 대체적으로 20m 정도 되는, 네. 2m. 네. 2m 정도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여기 포스트홀이라고 한 기둥을 사용했구나. 집을 이렇게 진흙으로 쌓아 올렸다 그랬잖아요. 진흙으로 쌓아 올렸지만 기초라고 하는 구조를 이미 알았어요. 그걸 알아서 여기 포스트홀이라고 하는 기둥 박는 자리가 그래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 빵을 구워 먹었던 화덕자리, 오븐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계단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스토리지 빈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창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요. 여기 벽체가 있는데 방을 한 개만 쓴 게 아니고 방을 2개도 쓸 수 있고 3개도 쓸 수 있고 4개도 쓸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자, 이것들이 이게 왜 또 나오지? 카탈휘이크라고 이제 사람들을 생각해서 기원전 6,500년이 가장 오래된 인류의 도시였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2014년에 발표가 하나 납니다. 21세기에 와서 발표가 하나 나죠. 그러면서 퀘베크리테페라고 하는 게 발굴이 된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얘를 봤더니 얘네는 심지어 기원전 10,000년까지 올라갑니다. 기원전 10,000년 정도의 지층이 하나가 있고요. 기원전 한 8,000년 정도의 지층이 하나 있고, 그거보다 한 몇백 년 떨어진 지층이 또 하나가 있어서 3개의 지층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은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제사 공간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제사 공간을 만들었겠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그냥 일반적인 돌들은 4m 정도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평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주는 한 6m 정도, 5,500에서 600 정도 되는 6m 정도까지 되는 그러한 기둥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고,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뭔가 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조각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기원전 만년 거에는 이 조각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지층별로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 것들을 너무 조각해서 볼 수도 없을 정도의 기둥도 조그맣고 기둥에 있는 조각들도 이걸 지금 조각 내가 해도 이 정도는 하겠다. 진짜 개발세발 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서 도대체 왜 퇴보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라고 하는 걸로 그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얘네가 몇 살을 살았나를 알게 되는 것들인데 그게 그 정도 되는 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년에서 한 그 8,000년까지를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얘네가 갑툭튀를 한 거예요. 아, 우리가 6,500년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2014년에 갑툭튀를 해갖고, 이게 사실은 그 전에 1990 몇 년부터 시카고 대학하고 여기 그 터키 대학에서 계속해서 이거 발굴을 했는데 명확한 거를 이렇게 구별해내지 못했는데 이게 너무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 연구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미루다가 연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발표를 하게 된 경우가 이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여기로 한번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갈 건데 이 메소포타미아는요. 자, 지금부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 아래는 메카가 있는 방향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러면 그 아래는 다 뭐라는 얘기예요? 사막 지역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막 지역을 건너서 어딘가로 인류 이동을 하려면 진짜 극악한 그런 환경을 견뎌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마 빙하기가 지나고 났기 때문에 그 극악한 환경이 약간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약간은 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높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어. 왜? 너무 건조하니까. 그래서 물을 찾아서 내려간 겁니다. 물을 찾아서 내려간 게 아마 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지역을 찾아서 가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 카탈휘이크와 예리코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셈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여기 사람들을 우리는 고원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원지대는 이렇게 고원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도시가 계속해서 확장을 못해요.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고원을 내려와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을 찾아갑니다. 그 특별함이 뭐죠? 물이었어요. 물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강가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그 문명이 이루어진 이유는 교통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교통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는 좀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밀리고 사람들이 찾아갔던 건 습기 때문에 습기를 찾아간 것이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물이야 어떤 곳에서든 파면 안 나오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습기를 찾아서 이렇게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셈족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이들이 쭉 북진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편은 이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고요. 유대민족이 됐고요. 여기.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가서 아카드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아카드와 수메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카드와 수메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고요. 여기 고원지대의 사람들은 물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아카드 지역과 수메르 지역에 물이 제일 풍성하니까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착을 하지 못한
일군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요 셈족들은 여기에 가서 정착을 하다가 계속 또 올라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카탈베이크가 아직까지는 문명지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최초의 도시가 있던 곳이니까 여기가 문명지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서 여기 갔다가 A하고 틀어서 갑니다. 이게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셈족의 사람들이 아수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족속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쪽 인도 아리안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리안족들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누구를 탄압했냐면 드라비다족을 탄압을 하고 인도의 주인이 됐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브라만이 되었어요. 그들이. 근데 그걸 못 견디고 옆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탄니라고 하는 족속에서 여기서 한번 떨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또 어디로 가냐면 쭉 건너서 그리스까지 갑니다. 그리스까지 가다 보니까 쭉 내려가다 보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누가 되냐면 스파르타가 됩니다. 이제 스파르타, 미탄니, 아시리아 이런 사람들은 되게 포악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스파르타는 뭐 자기 자식인데도 얘 약골이야, 뭐 이렇게 절벽으로 밀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포악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강건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또 가다가 이쪽에서 히타이트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철기를 이제 이미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철기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철기 문화라는 걸 들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아카드가 너무 세. 여기 가려고 했더니 아수르가 너무 사나워.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여기에서 히타이트라고 하는 이런 족속들을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카드 먼저 했고 수메르 했잖아요. 뭘 것 같으세요?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통일했는데 여기 수메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온 아브라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수메르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이죠. 네, 그러고 이제 아카드가 제일 먼저 사르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카드가 제일 먼저 통일을 하고 또 싸움을 해서 여기서 슈퍼스타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함무라비라고 들어보셨죠? 함무라비는 누구죠? 법전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법전이 어떤 법전이었냐면 등해복수법이에요. 눈에는 눈파, 팔 잘라. 이게 등해복수법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등해복수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약한 사람들 괴롭히면 내가 너의 팔을 잘라버릴 거야. 너가 어떤 사람을 잘못해갖고 힘이 세다고 눈탱이 방탱이를 만들었으면 너도 눈탱이 방탱이를 만들 거야. 그게 바로 270여 개의 조문이 들어있는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통일하고 바빌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빌론은 요 함무라비의 바빌론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빌론은 나중에 1000년 뒤에 생기는 그 느부갓네사르라고 하는 사람의 바빌론입니다. 그걸 뉴 바빌론, 신 바빌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들을 바빌론 유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빌론에다 태워놓고 거기서 못 가게 막고 이스라엘 왕국은 불질러버리고 그 사람이 바로 뉴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랬다가 요 셈족의 사람들이 얘네들이 한번 통일했다가 멸망할 때쯤 되면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천하를 통일을 해요. 그러다 더 센 애가 나와서 또 통일을 하면 쏙 들어가요. 그랬다가 얘네가 또 망할 때쯤 되면 나와서 또 아시리아가 내가 이 동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내가 이 동네 미친냐라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다가
미탄니하고 히타이트는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요. 히타이트는 정면으로 이집트와 승부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끝나. 너무 무섭게도 전쟁이 안 끝나니까 히타이트하고 이집트가 세계 최초로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에서는 이집트가 이겼고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에서는 히타이트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제 그런 큰 싸움을 이집트는 맞이해 본 거고요. 얘네는 아카드가 나왔다가 수메르가 나왔다가 아시리아가 나왔다가 미탄니가 나왔다가 히타이트가 나왔다가 또 아시리아가, 이럴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왜 너무 힘들면 탄식할 때 아이고 뭐라 그러죠?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들은 무조건 신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이때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마루둑을 보여드릴게요. 신을 보여준다고요? 진짜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마루둑이라는 걸로 누가 통일을, 아주 막 신이 너무 많아. 신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통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함무라비였습니다. 바빌론 왕국을 통일을 하고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으로 통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까요? 아, 네가 언제 또 망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널 듣겠니? 이러면서 뭐 신들이, 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마루둑이라고 하는 것으로 첫 번째 통일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다 했던 얘기예요. 처음에 아나톨리아와 셈족이 이동을 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가 아카드 왕조의 사르곤 1세가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수메르 왕조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기에 수메르 왕조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혼란기에 아시리아가 쏙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함무라비가 나타나갖고 슈퍼스탄대에 나타나갖고 바빌로니아를 만드니까 다시 쏙 들어갔다가 다시 얘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아시리아가 또 이렇게 나왔다가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사르 왕의 신바빌로니아까지 가는데 그 지구라트는 뭐가 되는지를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구라트는 30초 후에 바벨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바벨탑이 바로 이 지구라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언제? 여기 신바빌로니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이 페르시아는 이라크의 본지는 아니었고요. 지금의 어디냐면 테헤란이라고 하는 수도를 가진 이란이었어요. 그 이란, 이라크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슬람의 시아파라고 하는 혈통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이슬람이 왕조를 이루던 사파비 왕조라고 해요. 그 사파비 왕조가 이루고 있던 그 왕조 때 하도 진짜 죄송해요. 저 이런 말 막 써도 되나요? 쓰게 허락해 주시면 할게요. 네. 진짜 지랄 맞은 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지랄 맞은 왕이 여자들만 들이면 죽여. 하루 재우고 죽여. 하루 재우고 죽여. 그래서 얘가 내가 안 죽을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고 만든 게 아라비안 나이트가 들어있는 천일야화입니다. 그러니까 천일야화를 천일 동안 그 이야기를 제가 30초 뒤에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궁금해서 얘를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입니다. 그게 그 아라비안 나이트가 들어있는 천일야화라는 책이었던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말 그대로 양탄자다고 막 이렇게, 그게 바로 그 천일야화 속에 들어있는 알리바바와 50인의 도전, 뭐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때 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이슬람 사파비 왕조의 그 지랄 맞은 왕 때문에 만들어진 천일야화인 것입니다. 어쨌든 자, 땅을 한번 보세요.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안 보이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나갔다 하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있죠. 나무도 없고, 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어요.
산이 없어요. 요거 집이에요. 안 보이시죠? 유프라데스강 요 주변에 집들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산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나랑 같이 신들이 내가 땅에 발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신들이 이 땅을 밟고 같이 살까?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잖아요. 신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 그러니까 신들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왠지 신이 올 것 같아. 근데 나랑 같은 땅을 밟고 살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여기 보니까 높은 데가 없어요. 신이 내려와도 갈 데가 없어.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리스 신화는 나중 거지만 그리스 신화에도 올림푸스 산에다가 걔네들이 살았다고 고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도 산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산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야지. 산 없으면 까이고 산 만들면 되지. 그래서 산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산 만들게요. 제가 지금부터. 자, 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프라데스강이 이렇게 있는데 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뭘로 만들죠? 만들 게 없어. 흙밖에 없어. 집도 흙밖에 없는데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야지. 자, 뭘로 만든다고요? 아니 그 흙이 뭐라 그랬죠? 그 벽돌이? 어도비라고 말씀드렸죠. 아이 뭐 상이 있으면 드리고 싶네. 네, 그 어도비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듭니다. 자, 땅에다가 이렇게 어도비를 쌓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밑에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니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한 번 오면 다 망가져. 지랄맞게 와요. 그러니까 이 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로를 만들어줘야 되죠. 물 빠지는. 근데 그래도 물에 젖어. 그럼 여기부터 젖으면 어떻게 되죠? 쫙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밑은 다 역청을 칠합니다. 역청을 칠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올렸어요. 산 같지 않으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산입니다.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라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부르죠? 축대 이렇게 불러요. 그죠? 축대를 산처럼 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축대는요 산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흙더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높은 언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석회로 하얗게, 얘네는 역청 발랐지, 그리고 흙이지, 그러니까 시커멓 축축해요. 시커멓 축축한 산을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가 석회로 하얗게 만들어서 얘가 혼자 동동동동 떠 있는 것 같은, 이곳에 누가 내려온다? 신이 내려온다. 그래서 나는 여기 올라가서 신탁을 받는다. 그럼 여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네. 사다리는 못 만들어요. 이거 너무 높아서.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의식이 생겨납니다. 자, 사람들이 나는 지금부터 신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화의 길을 행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정비하고 올라가서 여기서 신이 내려와서 신탁을 해줄 때까지 이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두 줄로 되어,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두 줄로 되어 있는 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관이 들어가 있는 방, 먹을 걸 만드는 방,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방, 그리고 시종들이 있는 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제밖에는 못 올라가요. 사제밖에는 못 올라가는데 그를 시종드는 인물들이 뒤에서 쫙 이렇게 사제로서 바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게 지구라트가, 요게 지구라트예요. 요게 지구라트고 얘가 템플이에요. 이 템플인데 사실 템플은요 그냥 신전이에요. 근데 템플은 뭐 별로 그냥 신전이야 라고 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너무 눈에 강력하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지구라트라고 부르면서 요 신전도 따로 템플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조차를 요거 다 합해서 얘를 지구라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땅에서 대체 뭘 만들겠어요? 자, 이런 곳이에요. 유프라티스강, 티그리스강은요, 요게 고대 도시가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뭐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데서 뭘 만들 수 있겠나 라고 하면서 요거예요. 지구라트가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요걸 만들어서 이 끝에다 이렇게 템플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구라트였고요. 그 위에 얘네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만들어 보니 이런 건데 여기서부터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교화를 진행을 합니다. 교화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신탁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내가 이제 신에게서 어떤 계시를 받았어 라고 하면 출동하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요, 얘네들은 이렇게 변화를 가집니다. 그래서 카파에라고 하는, 여기는 우르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카파에라고 하는 곳에 조금 변화된 신전이 하나가 생깁니다.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벌이라고 불렀어요. 오벌은 말 그대로 결한 모양이란 뜻, 타원형이란 뜻이잖아요. 결한 모양의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 이게 지구라트인 것 같은데 이 지구라트 위에 여기다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기단이죠.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있네. 그럼 이건 뭐지? 이건 이제 산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산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왕궁의 개념이 됩니다. 갑자기 왕궁의 개념이 되면서 여기 신관들이 여기 살고 왕도 여기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하나의 성벽이자 지구라트이자 신전이자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우르라고 하는 곳이 아까 제가 아카드가 사르곤이 이렇게 통일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우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지구라트를 층층으로 사각형으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각형으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그 주변에는 신관들도 살았고 왕실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무슨 그 부대 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요런 지역이 생겨납니다. 보니까 이렇게 커널을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의 커널, 그러니까 운하죠. 운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운하 안으로 물기를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수로에서 식수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으로 배가 들어와서 정박을 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전이었던 지구라트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오벌에서 봤던 것처럼 지구라트 주변에 뭐가 생기죠? 왕궁이 생기고 신관들의 처소가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도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생활의 터전이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이제는 이제 테메노스 지역과 왕궁이 합해지면서 왕이 신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신관이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 신관과 왕을 분리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막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들이 생겨났는데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층층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층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탑상 형태로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구라트가. 그래서 그 끝에는 그 위에는 결국은 신탁을 받는 템플이 놓이게 마련인 것이죠. 자,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아까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진짜 아브라함이 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시대가 아브라함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집을 제일 잘 남아있는 집을 제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브라함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 집인데 요런 형태로 대체로 집을 지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17세기 정도까지 그리스 로마로 계속 가는데 중정형 집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가운데 뭐가 있고 마당이 있고 마당을 중심으로 집을 둘러싸는 형태의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왜 로마나 이런 데 놀러 가시면 가운데 운동장 같은 이렇게 마당 만들어 놓고 2층이건 3층이건 이렇게 뺑 돌라서 건물 만들어지는 그런 주택이
이때부터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 주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빗물이 그대로 집안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도자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타일이 제일 먼저 발전한 것도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그 사원 같은 걸 여행하면서 보시면 타일로 만들어서 막 타일이 번쩍번쩍한 그런 돔을 보시잖아요. 그게 이때부터 벌써 타일이라고 하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축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층은 공용 공간이에요. 그래서 식사하고 노예들도 있고 뭐 여기에서 뭐 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 요 가운데 중정 마당을 지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각자의 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위층은 부부 침실, 아이들 침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평면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섹션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정이 있고 근데 보면 전부 다 새까맣게 벽이 칠해져 있죠. 뭐가 없다는 뜻이죠? 창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여기가 안 뚫려 있다는 건 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두워서 어떻게 살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빛이 여기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쐐기 문자가 이렇게 해서 이때 만들어지는데요. 요런 것들이 지구라트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구라트에 보면 남자고 여자고 다 털옷을 요 털치마를 카우나케스라고 하는데 이 카우나케스라고 불리는 이 털치마들을 다 입고 있으면서 이렇게 손을 다 모으고 있고 눈들은 다 뻥 뚫렸어요. 얘네들은 왜 세우는 걸까요? 그 안에다. 지구라트 안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을 왜 세우는 걸까요? 사제가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이 24시간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왜 뚫려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교감을 할 때 입으로 교감하나요? 눈으로 교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뻥 뚫어놓고 그 안에다 보석을 박습니다. 반짝반짝한 보석을 박는데 그 반짝반짝한 보석을 파내가지고 가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보석 비슷한 걸 여기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 파내갖고 가서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카우나케스라고 하는 옷을 입은 이러한 인형사제들이 그 지구라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눈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건 이 사람들 눈이 크기도 하지만 이 생명이 들락날락하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요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여기에 그 등의 복수법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쐐기 문자 같은 걸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태양신이 우크라고 불리는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이 여기 지팡이하고 이렇게 생명의 링이에요. 생명의 링을 이렇게 함무라비에게 넘겨주면서 네가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져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야 이거. 사실은 뭐 여기 뭐 성문법이니 어쩌고 하고 있지만 자기 자랑하는 비석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무라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게 함무라비인데요. 이때 이 시기에는요. 이게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수염이. 그래서 가짜 수염을 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수염이 다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따은 거 같은 수염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이게 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염소 또는 뭐 무슨 양 이런 것들을 그 조각품으로 장식품으로 할 때도 여기에다 수염을 다 이렇게 달아둡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왕은 무릇 풍성한 수염을 가지고 있어야 그 권위가 산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시리아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했던 그 아시리아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곳에 성경에도 나오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곳이 이곳에다가 이제 도시를 하나 만들면서 지구라트를 여기다 만드는데 이제 이 지구라트가 완벽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탑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7층 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7층 탑에다 흑색, 백색, 등색,
그러니까 등색은 오렌지색이에요. 그리고 뭐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을 쫙 색깔별로 7개의 색을 각각 다 다르게 칠을 합니다. 그 칠은 대체로 아까 제가 뭐가 발달했다 그랬죠? 타일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타일 같은 것들로 색을 입혀서 이렇게 이 지구라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림노드의 지구라트는 이런 상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구라트가 여기 가운데 있으면 여기가 신관이고 여기가 왕궁인 그런 도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안에서도 여기 라마수라고 하는 애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면서 만들어지는데 이집트에는 사람의 얼굴을 한 뭐가 있죠? 스핑크스가 있다면 여기에는 라마수가 있습니다. 라마수들이 다 당대의 그 왕궁을 지을 때 당대의 왕의 얼굴을 여기다 둬서 이곳을 지키는데 얘네들은요 라마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라마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두 발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다리가 몇 개여야 할까요? 다리가 5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다리를 5개를 조각을 해서 하나는 버티고 서 있는 거, 하나는 걸어가는 거.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오브제를 애니메이션화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끝입니다. 여기가 뉴 바빌로니아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가 여기다 가둬놓고 집을 지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날 바빌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게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 모두가 슬피 우는 그런 찬양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힘리라고 불러요. 그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요 진짜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빌론 왕국을 만드는데 요 신바빌론 왕국은요 72km의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수원 화성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5.4km 정도 돼요. 네, 근데 요 72km 정도 되는 거에 내성과 외성 2개를 합해서 겹으로 이렇게 성벽이 겹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해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한쪽의 해자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해자를 쭉 만들어내서 거기에 물길이 흘러가기 때문에 다리를 어마어마한 다리를 만드는데 그 72개의 성벽에 100개 정도가 문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이 뭐냐면 요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축물이 바벨탑입니다. 이게 지구라트예요. 지구라트의 바벨탑이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 그 7대 불가사의 아시죠? 공중에 뭐가 있어요? 정원이 있는 공중정원이 다 얘네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슈타르의 문부터 보시면 이거는 지금은 독일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지고 갔어요. 훔쳐가지고 가서 지네가 이렇게 직접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훔쳐간 것들은 다 수장고에 보관을 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게 이슈타르의 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라지고 없는 오록스라고 하는 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밑에 무슈후슈라고 불리는 용이면서 기린이면서 유니콘이면서 말같이 생긴 얘네들을 무슈후슈라고 불리는 용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마르둑을 상징을 합니다. 마르둑을 상징을 하고 요거는 그 이슈타르의 남편인 아다드를 상징을 합니다. 근데 여기 무슈후슈도 있고 오록스도 있고 그래서 마르둑과 아다드를 상징을 했는데 이건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이슈타르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슈타르를 상징을 합니다. 이슈타르는 전쟁의 신이었고요. 여신입니다. 전쟁의 여신이고 여기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여신의 문이에요. 이름이. 얘의 문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승리의 길. 승전보를 알리는 승리의 길에 이 이슈타르를 상징하는 요 사자들이 이렇게 쫙 있고 여기에는 오록스와 무슈후슈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중정원은 뭐
우리가 잘 몰라요. 공중정원은 문헌 속에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헤로도토스라는 역사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헤로도토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공중정원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다 글로 설명을 하니까 사진을 안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이렇게 상상을 한 복원도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벨탑이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아시리아 nimrod부터 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 처음에는 65m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나중에 95m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95m, 95m, 97m 이렇게 된 28층이에요. 97m면 28층 정도 높이인데 그 28층 약 한 30층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루둑을 모시는 신전이 여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걸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둥그런 거를 바벨탑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런 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뭐였냐면 여기 그 이라크에 가면 이슬람의 미나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걸 보고 아마 이게 바벨탑의 원조일 거야 라고 믿었던 유럽의 학자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요걸 기초로 해서 이건 브뤼셀의 그림인데 브뤼셀이 두 개 다 그렸고 바벨탑이 망하잖아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망했다고 그러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낸 바벨탑이지만 사실 바벨탑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각 방형으로 생긴 정방형의 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라트는 그거야. 이제부터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지구라트, 이집트 그러면 네, 피라미드와 대적할 만한 건축물을 우리는 찾아냈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흙더미로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린 잔해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집트만큼의 그런 피라미드만큼의 아주 강력한 게 없어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하면 기억을 못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